자, 슬픈 아일랜드 제인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책에서 주인공인 마이클과 에일리 그리고 패기가 수용소에 갈 것인가와 그리고 노나 할머니들의 집에 갈 것인가 하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에일리가 차라리 이렇게 수용소에 갔을 걸 하고 이렇게 후회도 많이 했는데 만약에 자신이라면 좀 그래도 밥 주고 이렇게 병을 조금이라도 치료해 줄 수 있는 수용소에 갈 것인가 아니면 힘들겠지만 자신을 잘 알아주고 그래도 먹을 것도 먹을 수 있는 할머니들 댁에 이모 할머니 댁에 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의 한번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막 여기 있는 아이들이 진짜 며칠을 힘들게 버티고 막 역경을 겪어서 도착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것조차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어쩔 수 없이 수용소를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지효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저는 수용소는 안 가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용소가 뭐, 먹을 거나 막 그런 걸 준다고 해서 병자들이 갇혀있고 막, 그래가지고 뭔가 감옥 생활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런 게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선배의 생각은 네, 어떠하신가요? 저는 수용소로 가는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도시의 할머니 집이 사실은 이 책에 따르면 자신들이 가본 곳도 아니고 엄마의 어린 시절에 가본 곳이기 때문에 그게 존재하는지조차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너무 그 큰 도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수용소는 뭐 어떤 최소한 이렇게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확실한 정해진 곳이기 때문에 수용소에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음,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 마지막에 할머니 댁에 간 다음에 끝이 났는데 이 뒷 이야기가 좀 만약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 어떤 역정이 찾아올 것 같다 이렇게 상상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뭔가 아무리 잘 사는 동네여도 역병으로 돌고 그리고 그 할머니들 댁이 식량이 그렇게 푸짐한 편은 아니어도 이렇게 매일 이렇게 벌어와도 이렇게 두 명이 더 늘었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 좋은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지호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왠지 일단은 사람들이 나오면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역겹이 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영국 사람들이, 지금, 아이스, 아, 아일랜드 쪽에 그 병자들이 가득했는데, 병자는 일단은 수용소나 그런 걸 갖춰야 된다는 고정관심 때문에 지금 가, 지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병자들 막 찾아가지고 막 수용소 넣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대한 역정이 좀 찾아올 것 같아서 음, 역정이 좀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그 뒤에 이야기는 뭐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아이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두 가지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아일랜드가 감자 대기근을 겪은 이후에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아일랜드가 아주 그 선진국으로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그 국가의 위기를
그 이후에 세대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 극복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스스로 생존해 가면서 어, 이 할머니 집을 찾아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과 의지력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난 애들이라서, 그리고 자신들이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할머니 집에서 겪는 일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운 일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이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음, 네,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재윤이가 한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가 우리가 사실은 토론 주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 그래서 아이들이 과연 수용소로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이 도시 할머니 집으로 가야 될 것인지라는 부분들, 결국은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인데, 그냥 우리가 아이들이 도시 할머니 댁을 찾아가야 하나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찬성 측의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반대 측의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토론하기 위해서는 그 토론에 근거가 필요한데 찬성 측에는 어떤 근거가 있고 또 반대 측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 찬성 측의 근거를 여러분들이 각각 예상해보고, 뭐 몇 가지를 예상할지 모르지. 여러 가지 예상할 수 있겠지. 뭐 다섯 가지든지 뭐 몇 가지든지. 그다음에 또 반대측은 또 왜 반대하는지 반대 측의 근거를 여러분들이 또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찬성 측의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간단하게 적어보고, 반대 측의 근거를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을 또 간단하게 적어보고. 이해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뭐 공책에 쓰든지 아니면 뭐 채팅창에 쓰든지 해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시간을 5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여러분들이 찬성치의 근거도 뭐 꼭 다섯 개라는 거 아니고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여러 가지 근거를 생각해보고, 반대측의 근거도 여러 가지 근거를 생각해보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뭐 할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국가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 이제 뭐 건강이라는 측면, 뭐 경제적인 측면, 뭐 위험이라는 측면 등등 여러 가지 측면 생각하면 다양한 근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근거들 여러분들이 예상해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되면 한 만큼 그냥 그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질문 있어? 이거 그 수용소에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거에 대한 거 쓰는 거예요? 네. 할머니 댁을 찾아가야 하나에 대해서 찬성 측은 할머니 댁을 찾아가야 된다. 반대 측은 수용소에 가야 된다는 입장이겠지. 그래서 찬성 측의 근거, 반대 측의 근거를 각각 예상해서 쓰는 활동입니다.
자, 지우부터 발표해 보겠습니다. 지우 어떻게 어디다 했어? 거의 좀 했긴 했는데 잠깐만요. 어디다 어떻게 했냐고. 어, 곧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아니 어디다 했냐고. 딱 딴 얘기야. 저 채팅에다가 하고 있어요. 채팅이 됐다고? 그럼 예. 바로 붙여줘. 시간 다 됐으니 그만해도 돼. 잠깐만요. 한 대까지 보내줘. 재윤이는 어떻게 했어? 저 생글로. 음, 지우 채팅으로 보내주고, 재윤이는 이따 공유해주고. 시간 안 돼서 자, 안 해? 발표하겠습니다. 하고 있어? 지우 발표. 어, 할머니 댁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용소에 가면은 어머니가 그 그냥 이것만 읽어줘, 지우야. 어머니가 아버지를 찾으러 나섰고, 그래서 언젠가는 지우야, 돌아올 지우야, 텐데, 예? 지우야. 예? 설명하지 말고 쓴 것만 읽어주라고. 설명하지 말고 쓴 것만 읽어주라고. 아, 네. 잠깐만요. 할머니 댁에 가야 한다. 왜냐하면 수용소에 가면 어머니가 돌아와도 만날 수 없고, 또한 수용소가 더 위험할 수 있고, 거기서 갇혀도 밥은 주지만 치료는 안 해줄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는 밥도 안 줄 수도 있다. 자, 지우가 이렇게 했는데, 재윤이, 지우가 이렇게 하는 거 맞아, 틀려? 어? 그 반대치가 의견도. 지우가 지금 반만 맞지, 반만. 선생님이 하라는 걸 지우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지금 반만 했네. 지우야, 네. 선생님이 설명하고
질문하라고 했으면, 설명 잘 듣고 이해 안 되면 그때 질문해야지. 네. 자, 재윤이, 저기 해주고, 네. 정리해주고. 화면 공유해요. 아, 찬성 측 의견 첫 번째는 할머니들이 더 아이들의 사정을 알고 보살펴 줄 수 있다이고, 두 번째는 원래 고향의 사람들이 아이들의 행방을 아이들의 엄마한테 말해 아이들이 엄마를 만날 수도 있고, 수용소에는 병이 걸린 사람이 많아서 조금 위험하고, 수용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할머니 댁이 조금 더 낫다는 청소층 의견이 있고, 반대 측 의견은 오직 엄마의 이야기가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어서 할머니들이 돌아가셨거나 식량이 부족해 힘들게 사실 수 있고, 아이들 셋이서 보호자 없이 도시에 가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수용소에서는 그래도 알맞은 양의 식량을 조금 주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지. 자, 지우, 재윤이가 한 게 너가 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 어, 그, 이 자기 의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찬성층 의견과 반대층 의견도 동시에 말하고 있어. 맞습니다. 자, 재윤이가 이거 복사해가지고, 저기, 채팅창에도 붙여줘, 재윤이도. 네, 자, 우리 지우가 썼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이 형태에 맞춰서 바꿔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우 같은 경우 이제 할머니 댁에 가야 된다. 찬성추의 주장이야. 그래서 왜냐하면 수용소에 가면 어머니가 돌아와도 만날 수 없고, 자, 요거는 지금 찬성 측의 근거를 제시할 때 찬성팀의 좋은 걸 얘기하면 된다고. 근데 이거는 지금 찬성팀의 좋은 점을 얘기한 게 아니라 반대팀의 뭐한 얘기를 한 거야? 나쁜 안 점을 얘기한 좋은. 근데 이렇게 반대팀의 나쁜 점을 얘기하지 말고 찬성, 자기 팀의 좋은 거, 도시 할머니 댁으로 가면 뭐가 좋은 건가를 물어서, 자, 수용소에 가면 어머니도 돌아와 만날 수 없다. 그 얘기는 찬성팀으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었지요? 찬성팀으로 만들면은, 찬성팀의 좋은 점으로 바꾸면, 이건 지금 반대팀의 아, 나쁜 점이잖아. 찬성팀의 좋은 점으로 바꾸면 이거를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냐고. 어, 할머니 댁에 가면은, 그, 할머니 댁은, 어머니와 친분이 있으니까, 그걸 알고 찾아올 수도 있는 반면에, 수용소는 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얘기만 하면 되지. 찾아올 수 자, 없다. 찬성팀의 좋은 거, 즉, 어머니와 어머니가 돌아오면 만날 수 있다. 다시 만날 가능성이 뭐 한다? 있다. 크다. 어머니와 다시 만날 가능성이 할머니 댁을 찾아가야 어머니와 다시 만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네. 또한 수용소가 더 위험할 수 있고 이것도 수용소의 문제점을 얘기한 거지. 도시 할머니 댁의 좋은 점이 아니라 이거 도시 할머니 댁 좋은 점을 바꾸면 어, 할머니 댁이 더 안전하다. 수용소가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할머니 댁이 안전하다라고 바꿀 수 있다고 지우야.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근거를 작성할 때나 토론할 때는 늘 자기 편의 좋은 점, 자기 편의 긍정적인 점을 우선해서 얘기하라고. 상대편의 부정적인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거기서 가서도 밥은 주지만 치료해주지 않을 수 있다. 이거 뭐로 바꿀 수 있어? 최악의 경우는 할머니, 밥도 안 줄 수 있다. 이거 뭐로 바꿀 수 있어? 할머니 댁은 밥을 줄 수도 있고 치료도 해줄 수 있다. 어, 그럼 뭐, 밥과 치료가 뭐 된다? 보장? 된다. 보장된다. 됐어? 네, 네. 이러니, 뭐 하자? 할머니 댁에 가야 된다. 어머니 다시 만날 가능성이 크고, 할머니 댁이 더 안전하고, 예. 밥과 치료가 보장되고, 그러니 할머니 댁에 가는 게 낫다라고 찬성팀은 이런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 근거가 과연 여러분들이 근거를 내세울 때는 이 근거가 과연 사실인지 아니면 이 근거가 거짓인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고 거짓을 얘기했다. 그럼 그 이야기는 사실은 설득력이 없는 어떤 그런 근거이기 때문에 이 근거 자체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재윤이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윤이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할머니들이 아이들의 사정을 더 잘 알고 살펴줄 수 있다. 맞아, 틀려? 맞- 맞지? 갔을 때 좋은 점이잖아. 할머니 아이들의 사정을 더 잘 알 거다. 수용소에 가면 수용소의 사람들은 이 아이들의 사정을 잘 모를 거다. 원래 고향의 사람들이 아이들의 행방을 아이들이 엄마에게 말해 아이들이 엄마를 만날 수 있다. 요거 1번과 같은 거지. 네, 어? 지금 재윤이 2번과 지우 1번이 같은 겁니다. 네, 근데 아이들의 행방을 고향 사람들이 아이들의 행방을 알고 있어? 음, 이 이야기에서 아이들이 그 도시 할머니 집에 간다는 거를 마을 사람들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다. 안 했어? 하지 않았, 어? 어, 그 무슨 그 할머니인가? 그 옆집에 사는 그 약 주는 그 할머니한테 얘기한 거야, 안 한 거야? 했, 선생님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요 부분 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 확인을 해야 돼. 진짜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에 말을 안 했더라면 뭐 이렇게 아이들 행방을 엄마들한테 말해준다라는 말이 설득력 있는 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 음, 자, 그 다음에 수용소에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라고 썼는데 요거는 아까 이 수용소의 문제지. 네, 그러면 이거 뭐로 바꿔야 돼? 음, 할머니 댁에는 건강한 사람들, 아니면 안전한 사람, 할머니 댁이 뭐 감염이 뭐 할머니 댁은 뭐야? 그 어, 전염되지 않은 전염병이 없는 네, 뭐다? 도시다. 할머니 댁이 전염병 없는 도시에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가 수용소보다 더 뭐하다? 안전하다. 어? 뭐 이런 얘기들. 할머니 댁이 전염병 없는 도시여서 안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네. 자, 네 번째 요거는 수용소에서 어떤 일이 날지 모른다. 이것도 뭐야? 그러니까, 이것도 안전하다, 네, 반대치 문제를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로 바꾸면 돼? 할머니 할머니 댁이 뭐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로 바꾸면 되지. 네, 자, 그 다음에 반대치 음, 거를 살펴보면 오직 엄마의 옛 이야기가 옳은 것이 아닐 수 할머니도 돌아가시거나 식량이 부족해 함부로 힘들게 살 수도 있다라는 거. 즉 할머니 댁에 가는 거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할머니들이 그대로 뭐한지 계신지 뭐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라는 점. 음, 보호하는 것은 뭐하다 위험하다는 점. 수용소에서는 그래도 알맞은 양의 식량을 조금 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야? 수용소 갔을 때의 뭐한 점? 좋은 점. 그 도시 할머니 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걸 뭐로 바꾸면 돼? 어, 뭐 가는 도중 먹거리를 구하기가 구하기가 뭐하다? 어렵다, 어렵다. 라고 바꿔야 된다는 거지. 됐니? 음, 이렇게 지금 찬성 측과 반대 측 양쪽의 근거를 각각 이렇게 다양하게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외에 또 어떤 근거가 있을 수 있을까? 혹시 지금 생각나는 거 있어? 음, 음, 자, 우리는 보통 국가의 시책에 따라야 된다고 그래. 따르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 따라야 된다, 어. 국가가 하는 일에 뭐 해야 된다?
해야 한다. 지금 국가의 방침이 그 빈민 수용소에 모으는 거였잖아. 어? 응.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국가가 하는 일에 협조해야 되지. 그 국가가 하는 일에 비협조적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또 주장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 모험심,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다. 지우, 네. 왜 이거 가능해? 왜 할머니 댁에 가면 모험심 문제를 키울 수 있어? 음, 가능한 것 같아요. 모험심 정도는, 모험심은 그때 그동안 뭐 가면서 산책만 나갔지, 그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면 할머니 댁에 갈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여기에 있고, 그러면서 모험심을 자극하면서 그 모험심을 키울 수 있고, 문제 해결력은 만약에 그 가면서, 그 할머니 댁에 가면서 그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왔던 것처럼 개 물리거나 막 그럴 때 이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문제 해결력 또한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근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초대받지 않아서 할머니들께 뭐야? 폐해가 될 수 있다. 음, 뭐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또 뭐야? 반대 근거 들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더 다른 또 근거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찬성 측에는 어떤 근거들이 있는지 또 반대 측에는 어떤 근거들이 있는지 그런 근거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예상해 보는 그런 훈련, 그런 연습들을 해야 되고 요 근거들 중에서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고 이게 근거가 또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나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또 잘 따져보는 태도들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지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이 책을 보면은 초반에 브리짓이라는 아이가 나오다가 브리짓이 병으로 그 죽게 되는데 이때에 나라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이 들 것인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브리짓이 남자이거나 여자일 때 아무튼 브리짓이 좋아할 만한 꽃이나 막 그런 거를 그 브리짓의 무덤 앞에다가 놓아줄 것 같고 브리짓이 그 브리짓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 자체만으로도 뭔가 슬픈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 함께 있었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같이 얘기하거나 놀 수는 없었지만 함께 있었던 가족이었고 그 그리고 있었기에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조금 많이 속상하실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현실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그 일을 이제 잊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선배 네, 뭐 가까운 동생의 죽음이 너무 충격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머니가 많이 슬퍼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어머니를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되나 많이 고민스러울 듯합니다. 네 그럼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그 중간에
그 개들이 와가지고 그 브리짓이나 그 브리 그 패기와 엘리 마이클에 대해 그 좀 공포심 또한 새겨지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개들은 아니 그 이 개들은 도대체 어디에 왔을까라는 얘기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영국에서 또 그 굶주린 개를 보냈을 일은 없고 그 그 거기에서 그 고향에 있었던 그 개들이 너무나도 굶주린 나머지 먹잇감을 찾고 있다가 그 아이들을 발견해서 쫓아와서 그 아이들이 쉬고 있을 때 틈을 노려서 그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선배, 네, 저도 그 개들이 돌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떠돌이 개가 되었고 들개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야생성들이 생겨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재윤, 저도 같은 생각으로 떠도 그 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 굶주린 강아지들이 똑같이 이게 먹잇감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마침 조금 힘없어 보이는 아이들을 만만하게 보고 공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전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은 어디를 배경으로 한 책이야? 아일랜드.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한 책입니다. 여기 보면 영국 옆에 아일랜드라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일랜드가 있고 여기 보면 뭐가 있어? 영,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지도 안 보여? 북아일랜드. 어? 북아일랜드 돼 북아일랜드. 있어. 근데 이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도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한국, 북한 이렇게 돼 있듯이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아닌 게 아니라 이 북아일랜드는 아예 영국입니다, 영국. 음, 북아일랜드는 영국이야, 영국. 그래서 영국이 영연방이라고 해가지고 뭐 스코틀랜드, 여기 스코틀랜드, 여기 북아일랜드, 그다음에 여기 뭐 또 뭐더라, 네 군데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영연방이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 잉글랜드.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니? 웨일즈인가? 요 네 가지가 모여가지고 영국이라고 우리가 보통 영연방 공화국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아일랜드 중에서 이 북아일랜드는 아직도 영국영입니다. 영국입니다. 아일랜드는 지금 여기 수도가 더블린인 거고 또 아일랜드에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그 굶주리는 전염병 때문에. 아일랜드에 있었던 이른바 감자 대기근, 감자 역병이 돌아가지고 흉년 때문에 사람들이 그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죽는 사람들이 아주 상당히 많았던. 그러면서 이제 굶주리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전염병이 돌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아일랜드 인구 중에 몇백만 명이 죽거나 아니면 먹을 걸 찾아서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되는 어떤 아주 커다란 비극이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들, 그 어려움을 또 이겨내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게 이 슬픈 아일랜드라는 작품입니다. 자, 1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10쪽 마지막 문장 지고 읽겠습니다. 네. 음, 10쪽. 네.
세계의 눈이 희석을 해서 나 10쪽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제는 10쪽 제일 아랫줄 마지막. 지옥의 돌멩이처럼 푸르고 딱딱한 사과야.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뒤로 젖혀 이가 빠진 잇몸을 보여줬죠. 나 어차피 못 먹는다. 자, 재훈이가 할머니가 지금 여기서 지옥의 돌멩이처럼 푸르고 딱딱한 사과야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 재윤이. 자신은 이빨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딱딱한 그 사과를 먹지 못하겠다. 음, 가져가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음. 자, 지금 재윤이가 말한 대로 그 사과가 자기가 먹기에는, 자기가 이가 약해서 먹기에는 너무 딱딱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말했고, 지우, 할머니 이렇게 말한 까닭이 뭘까? 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한 까닭은 이거를 원래 그냥 딱딱한 사과를 이 지옥의 돌멩이처럼 푸르고 딱딱한 사과를 먹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공포심이 들어가긴 하지만은 이거를 먹으면은 아 나도 이제 용감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처럼 얘기가 들고 이런 희망이 생기고 막 그런 느낌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글을 이용할 때, 글을 이해할 때는 앞뒤 상황을, 맥락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게 감자 대기근으로 인해서 감자 농사가 완전히 다 망친 거야. 먹을 게 없어. 그래서 굶주림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야. 먹을 거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한 상황이야. 근데 이 할머니가 사과를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내어줬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고맙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같이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어, 어, 그 할머니만 자신들 도와주셔서. 그 할머니가 드셔야 될 사과고 할머니가 먹어야 될 사과인데 그거를 자기들한테 내주면 할머니가 굶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아무리 내가 고프다도 할머니 걸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얘기.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옥의 돌멩이처럼 푸르고 딱딱한 사과야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는 두 가지 있을 수 있어. 하나, 재윤이가 아까 말했듯이 진짜로 나는 못 먹는다. 딱딱해갖고 내가 먹으려고 해서 못 먹는다. 그러니 너희들 먹어라라는 그런 의미일 수 있어. 하지만 또 하나는 사실 딱딱하더라도 이 사과를 뭐 파이를 만들어 먹는다던가 뭐 다른 걸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어, 근데 이 아이들에게 준 거야. 그리고 지옥의 돌멩이처럼 푸르고 딱딱한 사과야라고 말을 해줌으로써 받는 아이들이 뭐 하도록, 재밌고, 어? 어, 마음이 편하도록, 미안한 마음이 덜 들도록 아, 아이들을 뭐 하고 있는 거야? 배려하고 있는 거야. 응? 네. 지우가 추워가지고 발발발 떨고 있어. 그때 재윤이가 옷을 벗어가지고 야 지우야 이 옷 네가 입어 라고 할 때 재윤이가 나 이거 벗어서 너 주면 나 얼어 죽을 건데 내가 너 그냥 옷 벗어 줄게 난 얼어 죽어도 괜찮아 이러면서 지우를 준다고 생각해봐. 지우가 그 옷 받기가 부담스럽지 않아? 음, 부담스러워요. 당연히 부담스럽지. 자기가 이거 벗어주면 얼어 죽는다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 근데 재윤이가, 나 원래 열 엄청 많아. 나 지금 더워 죽겠어. 막 지금, 이거, 뭐, 이 옷이 나 너무 거추장스러워. 그리고 나 그 옷 원래 버리려고 했던 거야. 마침 잘 됐어. 너 춥다니까 내가 너 이거 줄게. 너 이거, 그러니까 너가 이거 깨입어. 라고 말을 하면, 그나마 지우의 부담이 뭐랄 거야? 그러던가. 덜 할 거란 얘기. 그래서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있는 거야. 하나는 재윤이가 정말 땀이 많고, 뭐 열이 많고, 정말 이거 버릴 옷이라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뭐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라고. 도움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으려고.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써 이른바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지. 어, 됐니? 자, 11쪽 보겠습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재윤이가 읽겠습니다.
영주민조차도 문을 잠그고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가버렸다는 소식이 있단다. 자, 그럼 영주님조차도 문을 잠그고 가족과 함께 영국을 가버렸다는 소문이 있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도 그게 나오는데 글쎄 몇 쪽인지 못 찾겠네. 자, 아, 44쪽 셋째 줄 음, 읽어보겠습니다. 재윤이. 영국의 영주님 가족은 이 저주받은 땅을 떠나 영국으로 돌아가셨다. 이제 이곳은 일거리라고는 없어. 나는 소작농의 집을 모두 조사해서 어른이나 생계수상이 없는 집은 국민 수용소로 보내는 명령을 받았어. 아, 너희 어머, 거기까지. 자, 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당시 아일랜드의 시대 상황을 뭘 알 수 있을까, 지우? 예? 지금 재윤이가 읽은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당시 아일랜드의 시대 상황. 어, 진짜 그 상황에서는 진짜 전염병이 아일랜드 곳곳에 터졌고 막 그래서 힘들고 또 진짜 그 아프리카에 그 물 부족하고 막 그런 것과 같이 그런 느낌이 드는 그 진짜 힘든 상황? 재윤이, 뭘 할 수 있어? 조금이라도 승리가 안 되면 그냥 다 수용소로 보내는, 음, 국가가 조금 이런 일에 무책임하다. 자, 당시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아, 당시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였고, 여기서 나오는 영주는, 뭐, 이렇게, 이 책을 보면, 영주는 가족과 함께 영국을 떠나봤다. 영국 돌아봤다. 라을 때, 이때 이 영주는 누구? 영국인. 어? 영국인이 와서 아일랜드를 지배하고, 그 영주를 지배하고, 소작인. 소작인이 뭔지 알아? 아니,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 아, 그 소작인이야. 이 소작인은 누구? 아일랜드인. 이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영주와 수작인 사이에 누가 있던 거야? 관리인. 아니, 관리인은 영주를 대신해서 수작인들을 관리하고, 그거 하는 사람도 이제 그 관리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이 관리인을 마름이라고 했어, 마름. 말, 마름이라고 그랬어. 자, 그래서 영주는 일정한 지역의 땅을 다 뭐하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우리가 영주라고, 영주. 어? 그리고 그 영주들이 그 땅을 자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 해줘? 빌려줘.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 지은 거를 이 영주하고 뭐 하게 돼? 나눠 갖게 돼. 예를 들면 소작인이 뭐 땅을 빌려 농사를 지어서 10가마니를 수확했어. 그럼 뭐 5가마니를 영주에게 바치고 나머지 5가마니만 자기가 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 고대 시대 때는 노예제였어. 자, 고대 노예제에는 누가? 노예주가 있고 노예가 있었어. 노예는 자기가 일한 것들 중에 일부를 갖고 노예주에게 나머지를 바치는 거야? 어, 아니야. 노예는 자기가 일한 것 모두를 다 누구에게 바쳐? 아, 노예주에게 네, 바쳐. 노예는 그래서 하나도 뭐 할 수 없어. 소유할 수 없어. 그리고 노예의 목숨 누구 거야? 노예주 거야. 네, 그래서 이 노예를 마음대로 사고 팔기도 했던 얘기야. 단 노예주는 이 노예를 계속 부려먹어야 되니까 이 노예를 먹여 살려. 먹을 건 주지. 왜 노예가 죽어버리면 그만큼 자기 일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손해니까 노예를 계속 뭐 한다는 거야? 살려주긴 한다는 거야. 그러다가 중세 봉건제라는 걸로 바뀌었어. 중세 봉건제 또는
봉건 영주제라고 그래. 여기 나왔던 영주. 중세시대 때. 봉건 영주제. 이 봉건 영주는 일정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어운동이 다 제윤일 거예요. 어? 뭐, 둔산동이 다 지울 거야. 그러면 어운동의 영주는 제윤이, 둔산동의 영주는 지우 이런 식으로. 그 영주는 사실은 그 땅을 왕으로부터 하사받아야 하다. 근데 왕으로부터 하사받고 대신 영주들은 왕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이 군대를 보내서 군사를 보내서 왕을 지켜주기로 왕과 영주가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영주제에서는 영주가 있고 여기는 소작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주와 보통 이제 농노라고 그래. 농노. 노예하고 농노의 다른 점은 노예는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었어. 근데 그에 비해서 농노는 일정 정도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어. 그리고 노예는 막 사고 팔고 했었는데 농노는 사고 팔고 할 수 없어. 다만 농노를 사고 팔 수는 없지만 이 농노들이 어운동에 사는 농노는 어운동을 못 떠나. 제윤이 허락 없이는. 둔산동에 사는 농노는 지우 허락 없이 둔산동을 못 떠나. 그리고 이 농노들은 제윤이나 지우 영주로부터 땅을 빌려받은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농사를 지어서 반은 바치고 반은 자기가 갖고. 근데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갖고 자기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 영주가 재판을 해. 그런 부분들. 노예는 재판조차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노예주 마음대로 그냥 죽여버리고 막 그럴 수 있었어. 하지만 최소한 농노는 재판은 받아. 근데 문제는 영주가 재판한다는 점. 그래서 이게 봉건 영주제 이런 게 있다는 게. 그러다가 지금은 근대 시민사회. 근대 시민사회로 바뀌었어. 그래서 지금은 이런 영주니 농론이 이런 거 없어. 노예주의 노예니 이런 거 없어. 대신 지금은 자본가 또는 우리가 더 사업가, 기업가라고 하는 자본가와 누구? 거기에 임금을 받고 월급을 받기로 하고 일하는 노동자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관계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중세 봉건제에서 영주와 농노가 나와 있는 그런 구조인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이 책에서는 하나가 더 바로 무슨 일? 식민지였다라는 영국의 식민지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큰 땅을 차지하고 영주가 되어서 아일랜드 사람들을 농노로 데리고 다니면서 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일랜드가 여기 감자 대기근을 겪었다고 했는데 원래 감자는 아일랜드에서 키우던 게 아니었어. 원래 감자 온산지 알아? 감자가 처음 재배하고 처음 길렀던 곳 유럽 쪽? 유럽 쪽이 아니라 거기? 남아메리카. 아, 어? 남아메리카의 뭐 칠레니 페루니 뭐 이런 안데스 산맥 쪽에서 남아메리카에서 감자를 처음 키우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은 감자를 몰랐어.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구? 콜럼버스. 콜럼버스가 왜 튀어나올까 지우? 그 콜럼버스가 그 뭐 다른 나라에서 감자를 키우고 있는 것을 봐서 왜 콜럼버스가 볼 수 있었는데? 콜럼버스가 배 타고 그렇지, 유럽인 최초로 대서양을 항해해서 바로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거지. 물론 거기가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인지를 몰랐어. 인도인 줄 알았어. 근데 그곳에 가보니 이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바로 뭐야? 감자, 옥수수 이런 걸 키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감자를 어디다가 유럽에 들여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아일랜드라는 곳이 다른 농사가 잘 안 되는데 감자 농사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감자 농사가 잘 되니까 대대적으로 감자를 심은 거야. 근데 문제는 감자 농사의 몰빵, 오로지 감자 농사만 짓다 보니까 감자 전염병, 감자 역병이라고 그러는데 감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니까 감자 마른병, 감자 전염병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냥 싸그리 감자가 다
생산을 못하게 된 거야. 그 사람들은 만약에 감자만 심은 게 아니라 옥수수 심고 밀도 심고 뭐 다른 것도 심었으면 감자 농사 망쳐도 옥수수나 밀 같은 걸 먹으면 되잖아. 네. 근데 사람들이 옥수수나 밀 심는 것보다 감자 심는 게 농사가 잘 되니까 감자만 잔뜩 심어 놓은 거야. 근데 전염병 들어와서 감자 농사가 싹 망쳐버린 거야.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뭐야 굶어 죽게 생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얘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고향을 떠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자 대기근이라는 그런 끔찍한 일에도 불구하고 98쪽 보겠습니다. 자, 거기 지우 읽어보겠습니다. 첫 줄 지저분함부터. 예? 예쪽. 정신 차리자, 지우야. 98쪽 첫 줄 흐름 쭉 98쪽? 바짝 신경 써서 흐름 쭉 잘 따라오시 바랍니다. 읽어 첫 줄. 지저분함. 장날때 음. 지저분한 거지들이 거리를 어슬렁거렸지만 다른 한쪽에는 반사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가득 채운 마차가 두세 대 지나갔다. 차파점 바깥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이곳에는 물자 부족이 그리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다. 기부인들과 어린 수녀들이 품목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품목점의 진영장은 커튼과 리모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하얀 모자들이 모자걸이에 걸려 있었다. 밥의 뒤편으로 가보니 숫대와 20마리 정도 되는 양들이 경매장에 나와 있었다. 마이크는 달려가서 그꾼 틈에 섞었다. 이처럼 아, 풍요로운 이처럼 풍요로운 모습을 다시 보게 되니 꿈만 같았다 해서 지금 아일랜드의 감자 대근으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모두가 다 고통받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 이렇게 물자가 풍부하기도 했었다라는 얘기. 그래서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겪어서 우크라이나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모두가 다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음, 아니라는 거야. 일부 또 도시에서는 그냥 예전처럼 살면 그냥 살고 있는 거야. 물론 예전과 같은 100%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안에서도 이런 그 감자대게 이런 것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 하층민들이 더 크게 고통을 받고 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별 문자부족의 심각함 없이 살아갔던 감자 대기였지만 계층과 지역별로 이렇게 상황이 달랐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99쪽에 둘째 줄부터 제일 읽겠습니다. 아이들은 있어요. 어, 아이들은 숨을 몰아쉬며 길이 끝나는 곳을 도착했다. 눈앞에 항구가 펼쳐져 있었다. 모두에 정박해 있는 두 척의 배가 물결에 가볍게 출렁이고 있었다. 한쪽 편에는 커다란 창고가 있었는데 일꾼들이 그곳에서 커다란 품들을 대굴대굴 굴려 배에 싣고 있었다. 턱수염을 기른 덩치 큰 남자 두세 명이 시대로 다가와 곡식을 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 곡식들은 어디로 가져가는 거요? 한 노인이 용기 내어 물었다. 영국이요. 숙면스러운 대답이 돌아왔다.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동안에도 일꾼들은 수레에 짐을 계속 내렸다. 자, 벌써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아일랜드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식량을 아일랜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들이 아니라 그걸 어디로? 영국으로 실어버리고 있더라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150쪽을 봐야 됩니다. 150쪽. 셋째 줄 지우 읽겠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였던 영국은 아일랜드에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도 영국은 군대까지 동원하여 강제로 타는 곡물들을 아일랜드에서 사들였습니다. 대대적인 지원을 하면서 곡물값이 떨어져 아일랜드에 있는 영국의 지주들이 손해볼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게을은 아일랜드 가난뱅이들 때문에 우리의 지갑을 낼 수 없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쓰디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원군을 보내기도 했지만은 그 돈마저 대부분 아일랜드에서 살고 있던 영국인들을 위해 자, 쓰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 원래 아일랜드 아일랜드에서 좀 아, 이해를 못하겠다. 다시 생각. 재윤이,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영국이 아일랜드에 있는 곡물을 사들였는데 이게 너무 많이 사가니까 그 곡물값이 떠들어서 이렇게 영국이 손해를 봤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그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에 있는 거지들 때문에 자신들이 뭘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핑계를 댔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영국입니다, 여기. 여기가 어디? 영국. 아일랜드라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 자, 영국에는 지금 먹을 게 아주 많아. 많아요. 먹을 게 많아. 자, 아일랜드는 먹을 게 요거밖에 없어. 네, 그런데 심지어는 요거를 뭐 하더라? 수출하. 가져가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수출을 해버리면 어? 이 아일랜드는 먹을 게 가뜩이나 부족한데 수출까지 해버리면 어떻게 돼? 더 먹을 게 부족하잖아. 네, 원래는 오히려 영국이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이 곡물을 아일랜드에게 줘야 돼. 줘야 된다는 거야. 네, 근데 왜 아일랜드는 곡식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 아일랜드에게 곡식을 도와주지 않았냐는 얘기야. 왜 도와주지 않았냐는 얘기야. 자, 봐. 요거가 예를 들면 요게 세 개인데 어?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 응? 네, 근데 이게 하나에 뭐 10,000원이었어. 네, 어? 근데 요거 하나를 수출해 버리면 두 개밖에 안 남잖아. 네. 그럼 사람들은 10,000원에 사는 게 아니라 15,000원을 불러도 뭐 해야 돼? 사요. 사야 되잖아. 왜? 네, 부족하니까. 어? 15,000원, 20,000원을 불러도 살 거 아니야. 네, 지금 이해가? 네, 그래서 근데 요 당시에 요 사람들이 누구? 아까 말했던 영주. 아일랜드의 영주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다는 거야? 영국 사람이었다, 영국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 영국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 식량을 사서 먹어야 되는데 이 식량 값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 사람들이 영국인 영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만약에 이 곡식을 여기 와봐. 그럼 여기 세 개가 아니라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가 되면 이 곡식 값이 2만 원 받을 수 있어? 음, 못 받지. 도와주는 곡식이 오면 이게 뭐 10,000원으로 떨어진다거나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아일랜드 영주들이 원래 2만 원, 2만 원에서 4만 원 벌 수 있었는데 10,000원, 10,000원으로 되면 얼마밖에 못 받아? 2만 원밖에 못 벌 거 아니야. 음, 그럼 그만큼 이 영주들이 뭐 한다는 거야? 어, 손해 본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하고 오히려 수출을 해버리 아일랜드도 수출을 받아버리면 여기서 이 곡식값이 올라가지고 이 아일랜드 영주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거지. 그래서 음, 아일랜드 국민은 뭐 하나 굶어 죽으나 마나 이 영국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야. 신경 쓰지? 보인다. 않고 오로지 영국 사람들, 영국 영주들의 이익만을 생각했다는 거야. 이게 똑같은 일이 언제? 우리 일제 침략기도 있었다는 거야.
음, 70년대에도 일본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나라 땅을 막 사거나 빼앗거나 해가지고 우리나라 땅의 소유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 지은 것들을 일본으로 수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 지을 때 정작 그 쌀은 일본으로 가버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쌀이 부족하니까 쌀값이 올라가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쌀을 제대로 사 먹을 수 없어 굶주림에 시달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아일랜드의 아까 그 감자의 어떤 좀 문제, 감자말로 몰빵으로 많이 심는 것들이 문제. 두 번째로는 그것들이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더 큰 문제. 그렇게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이 부모님도 없이 도시에까지 할머니를 찾아가는 그런 역경, 고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씩씩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 책에서는 또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36쪽. 자, 35쪽 제일 마지막 그래도 하느님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도 하느님 35쪽 제일 마지막 문장. 그래 36쪽이요? 35쪽. 그래도 하느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 35쪽 제일 마지막 문장. 그래도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는 없겠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아일랜드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건데 어떻게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전부 이해할 수 없지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할 일은 그냥 언제나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런 일이다라는 식으로 이 엄마가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엄마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쓴 작가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인생관, 세계관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응,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슬픈 아일랜드라는 책을 함께 봤고 다음 주에는 폭력,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일까라고 해서 폭력에 관한 이야기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일까? 그 책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음.